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가님.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말씀 잘 들려요? 네, 제 말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지금 집에서 좀 쉬고 있어요. 아, 식사도 다 하셨고요. 네네. 잘 됐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요, 한국은? 뭐, 조금 선선하긴 한데, 그래도 낮에는 되게 햇빛이 뜨겁더라고요. 그죠? 안녕하세요. 아직도 덥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장마는 끝났나요? 아니요, 이게 한국도 이제 장마 그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래요? 좀 스콜처럼 내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지난주에 좀 많이 왔다가, 이번에는 좀 많이 안 오는데, 언제 또 내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자기님. 안녕하세요, 썰든 해피니스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썰든 해피니스님, 혹시 마이크 필요하신가요? 마이크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하단 왼쪽에 있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아기자기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컨디션 좋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국화님, 제가 말을 끄는 것 같네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계속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요. 네, 정신이 없네요. 아, 정신 없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코드님. 날씨가 미국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해마다 그 느낌이 달라요. 여름인데 올 여름은 그렇게 막 덥고 후덥지근하고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조금 이렇게 선선한 느낌이 아침 저녁으로 벌써 있어서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꼭 그 여름 막바지에 그 아침 저녁에 약간 쌀쌀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신기하긴 해요. 올 여름은 조금 여름답지 않은 여름?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렇습니다. 한국도 많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점점 약간 그 동남아 같은 날씨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아유, 한국에서도 정말 그 야세, 뭐죠? 또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케이트님, 네네. 열대과일이? 핀트리스를 지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이따 해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해두셔도 되고요. 어차피 한 10분 정도 있다가 작가님들 좀 아, 들어오시면 시작을 할 거고 그 전에 뭐 우리가 핀트윗 할 건 없으니까 올리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썰든 해피니스님. 마이크 받으셔서 저 인사 좀 드리고 안녕하세요.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정말 저도요.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계속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좀 계속 집에서 쉬고, 몸 좀 회복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직. 네, 네, 네. 항상 건강 먼저 챙기시고요. 네, 또 언제든지 그게 먼저입니다. 네. 하여튼간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는데 정말 목소리 듣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너무 감사해요. 잊지 않고 저를 반겨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어떻게 있습니까? 솔튼 해피니스님의 그 경쾌한 웃음소리를 또 듣고 싶네요. 네, 제가 빨리 몸 회복해서 또 같이 얘기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솔튼 해피니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유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미님. 유빈님. KNF님도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올리타이거님. 코드님은 아까 인사했지만 또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코드님. 안녕하세요. 폴포머 제이님도 오셨습니다. 마리의 나라님, 안녕하세요. 어글리 타이거님, 어서들 들어오세요. 오늘은, 아기자기님의 작가 소개, 그리고 작품 발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곧 시작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8시 9시 10분 정도에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잠시 그 아래 하단에 있는 마이크 신청해 주시고 그 스피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피커로 많이 올라오셔서 아기자기님과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소감, 그리고 의견, 그리고 감상평, 그리고 질문, 여러 가지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나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주세꽃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얼른들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서, 안녕하세요. 네, 아래 하단에 마이크 신청 좀 해주시면 제가 스피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라오셔서 많은 얘기 오늘 그냥 편안하게 아기자기님 그림 보고 그림 설명 들으면서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신청해 주시고요.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롤자이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롤자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롤자이님, 어서 마이크 신청하시고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메타 마스터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오실 때마다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을 할 때 마저 인사를 못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작가님 발표 시작하기 전에는 작가님들 들어오시면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마이크 신청해 주시면요. 아래쪽 하단에 있는 마이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스피커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색, 하늘색이라고도 하죠. 파란색 그 플러스 사인이 있는 그 동그란 거를 눌러주시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가 트위터에서 트윗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가끔씩 중간에도 눌러주셔서 저희 스페이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기자기님. 네. 어떻게 오늘 기분이 좋으세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기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셨어요? 스트레스가 약간 1, 2, 3, 4 순서대로 올리고 싶은데 뒤죽박죽으로 이게 보이길래 저는 순서대로 올렸는데 뒤죽박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냥 포기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작가님들도 다 잘 알아서 찾아서 잘 보실 거고요. 그냥 설명하실 때 그 네네. 번호가 좀 밑에 있습니다. 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근데 될 것 같아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할 건 아니라서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바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셨군요. 실수할까봐 다른 걸로. 아유, 치수는 무슨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재밌게 그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사실은 말씀 많이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기자기님. 그리고 저 항상 보시잖아요. 저 항상 실수하는 거. 근데 실수하는 거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하셔야 되고요. 그냥 실수해도 그러려니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한 2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아기자기님. 저 좋아요. 조금 좀 네. 저도 정신을 차리고 할게요. 네, 조금 준비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소니아님도 안녕하세요. 들어오셨습니다. 네, 케이지님 되실 때 하셔도 됩니다. 네. 잠깐만 음악 좀 주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국화님. 안녕하세요. 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님.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 KNFT 스페이스를 시작하게 되니까 너무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쿠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7월 19일 화요일 KNFT 작가 소개 작품 발표 제78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기자기님 작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잠시 저희가 그 KNFT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KNFT에서는요, 웹사이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원하시는 작가님들은요, 저희 디스코드, KNFT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작가 등록방에 그 매달 거기다가 이름을 올려주시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작가님들의 그런 작품들을 올릴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품이나 모든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업로드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작품을 올리신 작가님들 중에서도 새로운 작품을 다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똑같이 거기에다가 작품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맨 마지막 주 매달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작가님들의 많은 신청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주에 스페이스에서는요. 작가님들의 발표를 그냥 자유로운 상황에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KNFT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이 랜덤으로 올라오셔서 그냥 작품 발표를 자유롭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별로 오래전 얘기도 아니지만 아주 조금 옛날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새로운 작가님들의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가님들 중에서 발표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디스코드에 있는 스페이스 작가 발표 신청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올려주시면요. 그 순서에 맞게 저희들이 작가님들을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그 진행이 잘 되는 경우에 또 저희가 랜덤으로 작가님들을 올려서 이렇게 작가 발표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의 새로운 작품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소개 발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아기자기님 스페셜 작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기자기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근한 감성을 그리는 색연필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 아기자기한 작가입니다. 작가 소개할 때마다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같은 소개말을 갖다 붙여서 지겨운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소개하는 건 저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소개말에 지겨우시더라도 제 작업의 틀이나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숱하게 반복할 예정이니 그냥 저 작가는 색연필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구나 하고 순순히 세뇌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발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소개만 쭈르륵 나열하면 저는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지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작업이나 그림을 그리면서 좀 깨닫게 된 것들이나 알게 된 사실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 작가님들이나 초보 작가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뭐라도 좀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발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뻔한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발표는 제가 직접 겪었던 찐 경험으로 얻은 결과들이니 또 다른 과거에 저 같은 분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배경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부와 운동은 죽어도 싫고 딱 음악과 그림 이 두 가지만 좋아하는 예체능도 아니고 예능만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는 진로 문제로 혼자 쓸데없이 골머리를 아파했는데 그 이유가 기가 좀 찼던 것이 어떻게 하면 이놈의 공부를 안 할 수 있을지를 2년 내내 고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의 진로를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결론을 짓고서 다른 공부는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 어머니를 한 방에 할 말 없게 만드는 좀 이상한 아이였던 거죠. 그래도 양심상 나름 절충해서 그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진로 쪽으로 설득을 했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밥은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덕에 맘 놓고 그림 공부만 전념하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였으면 좋았겠지만 집안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 디자인고나 입시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고 그나마 애니메이션과가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학교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고2가 되고 나서야 입시미술학원을 겨우 다닐 수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게 입시미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간절했어가지고 남들이 한 장 그릴 때 2장씩 그리고 했기 때문에 실력이 좀 빨리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때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은근슬쩍 예술가를 꿈꾸며 서양화 쪽으로 발을 살짝 걸친 채 소묘와 수채화로 입시 미술을 준비했고 아무리 그래봤자 막판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결국 눈치껏 적당히 타협을 해서 서양학과는 그냥 포기를 하고 결국 처음에 시나리오대로 시각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로의 싸움에서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기지도 지지도 않은 듯한 요상한 배경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디자인과를 들어가서는 많지는 않아도 조금의 그림 수업도 있고 또 컴퓨터 작업도 하니까 생각보다 나름 재미있었는데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스케치 외에는 많이 없었고 한 가지만 계속 해야 하다 보니 더 많은 작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첫 회사로 기린제가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이 사진 편집 위주의 패키지 작업이 많다 보니 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만 많고 빵 먹는 것만 좋지 일은 지루해 죽을 뻔했습니다. 살도 덩달아 쪘었고 정말 안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직장부터는 인식을 좀 바꿔서 돈은 적당히 받더라도 돈 받으면서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직장을 옮길 시기가 됐을 땐 가감히 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회사를 돌아다녔습니다. 옥스퍼드 노트 회사에서 빈티지 노트와 이미지 노트 작업을 하다가 또 전혀 생뚱맞게 혜태 아이브러브 게임이라거나 다음 플래시 게임 디자인한 그런 업체들도 들어가서 플래시 게임에 들어가는 여러 캐릭터 디자인을 해보기도 하는 등 회사에서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또 투잡으로도 또 다른 디자인들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생활도 했었습니다. 로고 심볼, 다이소 노트, 게임 아이콘, 유아 컨텐츠 등 치열하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며 살았던 거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보다 실무로 부딪히면 훨씬 빨리 익혀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일 치고는 많이 겹치지 않게 좀 다양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히스토리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면 한 우물을 파지 못하니까 한 분야에서 최고의 베테랑이 되기는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쉬지 않고 많이 도전을 했던 탓에 한쪽으로 치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일들을 소화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일반 디자이너보다 또는 일반 일러스트 작가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의 일만 관심 있고 또 좋아서 그것만 하고 싶다면 그냥 한 우물을 아주 깊게 파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적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라는 전제하에 빠른 속도로 빨리 작업에 익숙해지면서 돈도 벌고 싶다면 저처럼 크건 작건 내가 배워야 할 방향의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실무를 먼저 접해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어느 정도의 목표 기간을 둬야 하는 것과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은지를 미리 설정해서 시도를 해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왜 괜찮다고 생각을 했냐면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 돈을 벌기 때문에 크게 잃는 게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그림의 과정과 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하면서 컴퓨터 툴도 많이 익히고 여러 디자인의 능력치도 생겼지만 여전히 디자이너라는 타이틀보다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작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의뢰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원하는 그림과 작업물을 만드는 건 능숙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 너무 다양해졌고 그것이 결국 나만의 개성과 연결되어 작가로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일을 너무 많이 한 결과의 단점이자 부작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잘 다니던 회사와 마지막 이별을 하고 간간히 프리랜서로만 디자인 알바를 하면서 손그림 연습을 집중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했으면 오히려 걱정했던 점들이 플러스 요인이 됐었을 수도 있지만 남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사는 거 말고 나만의 그림체와 스타일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개인 작업으로 손그림을 연습하고 나에게 맞는 도구를 찾고 미친 듯이 그림을 3, 4년 정도 그렸는데 그동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힘들었습니다. 아마 분야를 바꾸시거나 여러 이유로 그림을 그리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분에서 힘듦을 저처럼 느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 스타일과 손그림 연습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실력이 느는 게 도통 느껴지지가 않고 결과물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하면 느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빨리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잘 그리는 사람이 될지 이런 고민들을 저도 많이 했었고 또 많이들 하실 텐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나의 롤모델이 잘 그리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빨리 늘고 싶은 말도 안 되는 저만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과 노력이 저절로 해결해 준다는 걸 이제 너무 잘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고 곰처럼 미련하게 집중해서 반복 연습하고 멈추지 않고 그리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겪었고요. 그리고 잘 그리는 사람들도 맨날 잘 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오늘따라 선이 이상하고 또 아이디어도 안 떨어올 때도 있고 색깔도 이상하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당연히 다 그렇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쭉 그리다 보면 언젠가 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그리고 자꾸 새 그림만 다시 그리거나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완성을 꼭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성까지의 그림을 많이 그릴수록 그림 실력도 향상되고 어디까지가 완성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만 그리고 새 것을 자꾸 그리면 그 정도만 늘고 또 이건 또 다른 점이지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는 것을 자존심 상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림체를 많이 따라 흉내내서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나만의 그림체가 완성되었을 때 다양하게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서치해서 그것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찰력이 생기고 형태를 잡는 능력도 길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모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손그림을 그릴 때마다 달랐던 그림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도 나만의 그림체로 그려지기 시작한 기간이 약 7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 자신한테 100%의 만족은 안 되고 또 더 잘 그리는 정말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들을 주저리 하는 이유는 오히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빈수레가 요란해서 제가 학교에서만큼은 최고인지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제가 못 그리진 않지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으로 이게 인식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학교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였는데 지금 와서 옛날 그림들을 보면 '정말 못 그렸다. 이게 용됐구나.' 하면서 경악을 합니다. 지속된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모아 놓고 보면 점점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 모습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가끔 아직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저도 제 자신과의 생각에서는 이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다는 생각에 그 정도로 만족을 우선은 하면서 재미있게 꾸준히 계속 그림을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림의 과정들, 그림의 과거를 버리거나 없애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들을 자료로 놔두면 다시 꺼내 봤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좋은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마구잡이로 쌓아 놓는 게 아니라 다시 확인해서 찾아볼 수 있게끔 자료화해 두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분리하고 한 권이 완성됐을 때 느낀 점이라거나 아이디어나 당시 중요시 여긴 그런 것들을 함께 써 두신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료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도 옛날 노트를 훑어보면 그때 또 다른 배울 점이나 참고할 아이디어가 보이는데 우리가 일주일 전에 꿨던 꿈이나 얼마 전에 생각도 까먹는 마당에 몇 년 전 아이디어들이 모두 기억날 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 신선한 아이디어도 과거에서 끄집어 올 수 있어서 지금의 실력으로 다시 재구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 절대 살 수 없는 저만의 자료이니까 꼭 추천을 드립니다.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색연필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속에서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당연히 작업 도구의 주가 보통 대부분 색연필인데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제가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는 성격에다가 문제집 하나 푸는데 30분이면 뛰쳐나가는 아이였지만 유일하게 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색연필로 색칠을 할 때만큼은 8시간도 10시간도 계속 지겹도록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색칠 공부라면 지금의 컬러링 북인데요. 유치원 때부터 거의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완성한 컬러링 북만 해도 엄청났는데 하루에 얇은 거 한 권은 뭐 기본이었고 많을 때는 매일 2-3권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컬러링 북이 우리 집 필수 지류 쓰레기였고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때 6시간을 내도록 엎드려서 색칠 공부를 하다가 쌍코피를 흘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림 그리는 것과 색칠하는 걸 좀 집착을 하고 좋아했었는데 그때의 코피 쏘는 노력의 결과였는지 수채화부터 시작해서 아크릴 물감, 마카 등 여러 가지를 도구를 다뤄보긴 했지만 역시 저는 연필과 색연필이 가장 익숙했고 지금까지도 색연필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도구라는 것을 그림 스타일을 잡아가는 시기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잘 맞긴 하지만 색연필을 사용하면 단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디지털 작업 같은 경우는 프린팅을 해도 선명하게 그나마 잘 나오는 편이지만 다른 수작업들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색연필은 프린팅을 하면 뿌옇게 나오거나 힘들게 색칠한 중간 컬러가 많이 날아가서 그 점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되질 않았고 계속 연구 중이지만 컴퓨터에서 보정 작업으로 손은 당연히 봐야 되고 제품에 프린팅을 하거나 종이에 출력을 할 때 그 재질이나 종류에 따라 샘플을 뽑아보고 거기에 맞게
재질에 맞게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디를 또 가야 할 때 재료를 싸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 아이패드 작업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만의 시그니처인 색연필 일러스트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디지털 작업이 아니라 섞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작업에서도 최대한 색연필 느낌을 내고 싶은데, 아무리 후벼파고 앉아 있어도 제가 그리는 색연필 수작업의 그림과 똑같은 느낌으로는 디지털로 나오지 않아서 그나마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색연필의 맛이 살짝이라도 묻어나는 그런 디지털 작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컨셉과 그림 설정 방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하자면, 제 그림 속 캐릭터는 윙디라는 캐릭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윙디는 제가 생각하는 수호천사 모습이자 꿈속의 요정입니다. 색연필로 사각사각 그림을 그리면 힐링이 되는 걸 자주 겪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는 동안에는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슬프고 자극적인 그런 그림의 소재보다는 꿈, 아기 요정, 인형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언제 꺼내봐도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림 속에서까지 꼭 현실적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어 그림 속에서만큼은 걱정과 복잡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즐거운 꿈 같은 시간이 만들어지고 싶었던 걸 좀 보면 그림이 좀 저에게 현실의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온 편안하고 즐거운 장소를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제가 직접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 대신에 저의 배경 그림 속에 존재해줄 주인공이 윙디였고, 제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친구 삼아 저의 어린 시절의 꿈 같은 상상 속 이야기를 녹여내어 그리게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왜 다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두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윙디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원래 캐릭터를 잡을 때 주변 인물들에서 많이 잡아내서 그리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는 그리려고 사실 작정을 하고 그린 건 아니고, 제가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제 아이를 보고 우연히 끄적였던 결과물이 다듬어져서 나온 캐릭터이다 보니 더욱 포기를 못하고 있네요, 지금. 남들에게 편안함과 포근함을 주려면 저부터가 편안하고 재밌어야 했는데, 여기에 저만의 포근한 느낌을 주는 채색 도구인 색연필이 하나가 돼서 동심으로 돌아가 지금처럼 포근한 그림이 결과물로 잘 드러났던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 속의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항상 여러 자료를 찾아놓고 그걸 참고를 많이 한다거나 수시로 본다거나, 그리고 동화책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덮은 후에 그림을 그리는 방향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베끼는 거는 옛날에 그림을 잘 못 그렸을 때 스타일을 잡을 때는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보고 그리면 자꾸만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덮은 후에 그냥 본 거를 상상하면서 제가 다른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느낌이지만 나만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또 문득 생각날 때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막 밥하다가도 생각날 때가 있고, 자려고 할 때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고, 꿈에서 꿀 때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상상만으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놨다가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했던 저의 어떤 그런 메모들, 적어놨던 것들, 또는 일기 이런 거에서 영감을 많이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NFT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수작업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NFT 시장까지 이렇게 저도 넘어오게 됐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NFT의 많은 작품들은 피지컬 작품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디지털로 작업한 결과물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색연필 그림은 NFT에 잘 없는데 내 그림이 과연 이곳에서 괜찮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빨리 시작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없는 스타일이라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친구가 좀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되게 많이 혼을 냈거든요. 이걸 빨리 왜 안 했냐. 없는 스타일이니까, 없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꼭 NFT로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공부와 새로운 시장을 겪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뭐 나중에 굿즈나 상품들이라거나 여러 프로젝트와 잘 연결시켜서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랑도 잘 엮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이제 NFT가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면서 굳혀진 사고가 아직 남아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NFT 하나만 바라보고 좀 맹신하거나 치중되기보다는 또 하나의 내 그림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분야로 여기고 내 그림을 담아낼 수 있는 장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휘둘리거나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NFT로 들어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얻은 게 되게 많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현실에 있으면 했던 것만 하게 되는데 이곳은 24시간 열려 있고 너무 다양한 분들이 많고 하루아침에도 많은 것들이 자꾸 바뀌고 또 프로젝트들도 많고 그게 좀 힘들다면 힘든 일인데 좋은 점만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들어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좀 더 빨리 정보를 알 수 있고 다른 분들이 시도하는 여러 가지를 보며 공부도 하고 새로운 것을 하나씩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 이용을 하니까 지금까지의 제 삶 중에서 최근의 삶이 가장 부지런해지고 바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돼서 시선도 조금 더 넓어지는 현상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NFT 때문에 혹시라도 힘드신 작가님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고 생각을 전환하신다면 훨씬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해서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든다면 나중에 이곳 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한다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작가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함께 열심히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으면 작품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제가 그 손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나와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오픈시에는 아직 다 올라가지를 않아서 하나씩 천천히 업데이트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이 그림들로 이제 무엇을 시작해볼까 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지금 8월, 9월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트위터에서 나중에 기간이 됐을 때 따로 올릴 테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활동 예정은 뭐 동화책 준비와 전시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막 쌓아놓은 대단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개인 발표의 기회를 가진다는 게 엄청 남사스럽고 되게 민망해서 계속 미루고 안 한다고 하다가 오늘 우연찮게 좀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트위터 스페이스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조금은 뻔뻔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들이 세상에 많아서 저한테 얻어가실 게 있을까 좀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KNFT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얼굴에 철판을 한 100장 깔고 일단 파이팅을 해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맛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쏟아주셨는데 바쁘신 와중에 제 얘기 들어주신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KNFT 들어오고 나서 좋은 정보도 또 기회도 많이 얻고 생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좀 많이 긍정적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다른 분들도 KNFT 커뮤니티 방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께 저도 격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자기님. 너무나 말도 재밌게, 그리고 평범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안 평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작가로서, 그리고 이 NFT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로서 배워야 될 것, 그리고 또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님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이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아기자기님이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기자기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작품을 하면서 느끼는 거, 그리고 NFT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거, 그리고 손작업과 그리고 NFT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작업의 차이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기자기님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작가님들 마이크 신청하시고 스피커로 올라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마이크 신청해 주시고요. 일단 올라오셔서 아기자기님과 질문, 그리고 감상평, 그리고 의견들 많이 내주시면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올라와 주시고요. 자, 여기 올라와 계신 그리고 마이크를 갖고 계신 코호스트 쿠카님이나 썰든 해피니스님 질문 있으시거나 소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기자기야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가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색연필 아티스트로 해서 지금 NFT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만의 무기를 가지고 항상 그렇게 이제 노력하시고 이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점에 있어서 저도 되게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작가님 작품 활동이나 이제 작품들 보면서 많이 이제 동기부여도 받고 있고요. 항상 이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NFT 시장이 요즘 많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작가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품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만의 그런 스타일과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간다면은 정말 언젠가 다시 찾아올 NFT의 그런 붐에 뭔가 커다란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쪽이 약간 이제 구인구직 관련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NFT 기획자나 뭐 메타버스 관련자, NFT 관련되신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이제 기업 쪽에서 이제 NFT 기획자, 뭐 아티스트 다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힘을 내시고 이제 오늘 아기자기님이 발표하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만의 스타일을 꾸준히 갈고 닦으면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항상 어떻게 보면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들, 좋은 말씀들 잘 기억을 해가지고 제 작품 활동에도 이제 많은 그런 거울로 삼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화님. 좋은 소감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님 발표하신 거 정말 잘 들었는데 저는 아기자기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일단은 미령한 곰충이처럼 멍덩이를 갖다가 무겁게 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손을 끝까지 뭐든지 끝까지 그리는 사람이 되라. 그냥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 완성을 해봐라. 뭐 이런 말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는 말고 나와 내 스스로를 비교를 하라. 이런 말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거기에 관한 어떤 노트 같은 거를 항상 해서 자료를 만들어 두어라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거지만 그 스케치 노트라는 거는 정말 작가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상하는 지금 아기자기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어떤 것들을 노트에 노트로 마련을 해놓고 그거를 정리를 제대로 해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은 우리한테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기자기님한테 궁금한 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스스로를 비교할 때 아기자기님이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떻게 자료를 잘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료는 많이 보관하는데 그 정리를 잘하지를 못해서 그 부분 좀 배우고 싶어서 지금 아기자기님한테 그런 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일단 한 해가 시작되면 무조건 새 노트를 쓰는데, 거기에 그린 그림들에 반드시 그러니까 날짜를 하나하나 다 쓰지는 않더라도 그 해에 했던 그 해 연도를 꼭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뭐 아이디어를 뭐 생각나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것 다음 장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쌓인 거를 노트 하나마다 다 연도를 적어서 보관을 하니까, 그리고 그림은 그림대로, 뭐, 메모는 메모대로 또 따로 저장을 하기도 하고, 노트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보관하는 방식도 도서관에서 뭐 책을 찾는 것처럼 그 수준까지 책이 많거나 노트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칸을 좀 이렇게 마련해 놓고 정리를 하는 편이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고 하면, 분야별로 좀 노트를 따로 써요. 그러니까 스케치 노트 따로, 색칠을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옮긴 작업의 노트가 따로, 그리고 막 그냥 진짜 막 낙서하는, 막 쓰는 노트 따로, 아이디어만 더 추가로 막 그냥 적어 놓는 노트는 좀 작은 걸로 해서 제가 수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를 따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언제든 아, 찾아서 쓸 수 있게요. 네.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배워서 저도 따로따로 하는 이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노트를 하기는 하는데 다 한 곳에다 하기 때문에 뭘 한번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제 컴퓨터도 그래서 뭘 하나 자료를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려서 많은 분들이 저 갖고 놀리거든요. 근데 지금 아기자기님의 이런 멋진 이런 테크닉을 좀 배워서 저도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따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방법. 이거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따로따로. 네. 아기자기님의 이 따로따로 방법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색연필을 쓰실 때 사실은 참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색연필은 그 피그먼도 금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어,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다른 재료보다 오래 나지를 않고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뭐 100년, 200년 그 정도의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보관 연도, 보관 기간 이런 것들을 작가님들은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작품을 하시는데 아기자기님은 색연필을 워낙 좋아하셔서 색연필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게 다른 재료보다는 굉장히 수명이 짧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계속 정리벽 있는 사람처럼 돼갖고 좀 민망하긴 한데. 일단 그것조차도 저는 무조건 다 파일화 시켜놔요. 이게 이렇게 비닐이 하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날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뭘 뿌렸었어요. 픽서티브인가?
그거를 뿌려서 네네. 예, 좀 덜 날아가게 했더니 약간 컬러가 오래되면 좀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뿌리지 않고 그냥 파일을 작은 그림은 작은 파일을 사서 보관을 하고 큰 그림은 큰 그림 파일을 사서 그 그림들을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배경이 있는 그림, 뭐 배경이 없는데 좀 작은 그림, 뭐 배경이 있지만 중간 뭐 크기의 그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서 보관을 하고 그래도 이게 저도 얼마나 이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항상 그림이 끝나면 스캔을 다 해놔요. 스캔을 해놓거나 사진을 찍어놓고 파일로 보관을 하고 뭐 이제 보정 작업은 제가 사실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림이 많아지면서부터 좀 밀리는 건 있지만 어쨌든 그림 스캔을 다 해서 그거조차도 폴더별로 좀 구분을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다 날아가서 쓰지 못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스케치 깨끗한 스케치 원본 이 노트를 보관을 해놓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릴 수 있게끔 그냥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린 거보다 뭐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뭐, 이건 좀 너무 긴가? 하여튼 뭐 3, 4년이라도 이후에 그리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면 나왔지 더 못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시 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관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 네, 바뀌는 거는. 네. 얘기를 들어보면 아기자기님은 이제 아기자기님이 아니라 이제 정리의 여왕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가지고. 정리의 정말 여왕이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모든 게 다 정리 시작해서 정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많이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로자이님 손을 드셨습니다. 자, 아로자이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아기자기님. 작품 너무 잘 안녕하세요. 봤습니다. 네. 아, 정말 정리의 여왕이 여왕님 탄생이네요.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기자기님 작품 발표 보면서 그냥 작품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 작가 생활을 하시면서 작가 생활이라기보다 10년 이상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꽤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10년, 아기자기 님이 이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로 그려지더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기간은 길지만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10년 이상 하면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구나 하면서 좀 더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작업 도구도 보여주셔서 작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색연필이라든가 뭐 보니까는 차도 있더라고요. 작업하시면서 마시는 차인가요? 뭐 이런 것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님이 어떻게 작업하시겠다고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공간도 다음에는 좀 찍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너무 들었고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예,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작가님께서는 이게 제가 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멘탈 바로 잡는 데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어요, 작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시 하신다고 들었는데 전시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8월 달에 전시를 하는 부분은 사실 NFT 전시는 아니고요. 일러스트 전시를 하는데 첫 전시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명 작가님들이랑 한 20명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림이 한 장 정도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다양한 그림들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가로수길 쪽이었는데 제가 정확한 일정과 정보는 따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올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2일이었나? 뭐 어쨌든 10며칠쯤에 시작하거든요. 8월 달에요.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얘기하면 저 차는 사실 설정이고요. 저는 작업할 때 절대로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림에 엎으면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정리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전 차를 안 마셔요, 사실은. 사진 찍으려고 잠깐 놔둔 거예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저는 작업하면서 이런 차 마시는구나라고 생각 들어서 이거는 무슨 차일까? 이게 정신 건강에 좋은 차인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롤자레님도 너무 감사한 평뿐만이 아니라 뭐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기자기님, 저도 사실은 커피나 티 마실 때 굉장히 조심하고요. 그리고 그림 옆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커피 이런 거 저도 한번 옛날에 쏟아서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음료수는 멀찌감치 한 서너 발자국 걸어가서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항상 놓는 그런 버릇이 저도 있거든요. 아기자기도 역시 저랑 비슷하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기자기님. 자, 그러면 문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기자기님 말씀도 아기자기하게 참 잘하시네요.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 그러다가 그냥 입이 간지러워서 또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처음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 그래도 제일 손에 금방 잡히는 도구가 연필이라서 연필로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색을 좀 입히고 싶으니까 컬러 펜슬을 많이 저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컬러 펜슬을 작업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만큼의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저기 수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자기님 그 그림 보면은 색깔이 참 부드럽고 이제 뭐 컬러 펜슬 특유의 그런 감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색깔 내시는 게 참 예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색깔 내기 위해서 많이 작업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 그러면서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인제 공감하고 또 '아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주로 인제 피지컬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디지털은 공부하고 있지만 그 색연필로 그리신 그 피지컬을 디지털로 이렇게 옮기시면서 어 옮기시고 난 다음에 그 디지털에서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하시든지 보완을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은 보통 거의 이제 뭐 아이패드로 그린 지는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냥 거의 따로 그리긴 한데, 스케치는 저는 아이패드로 못 하겠더라고요. 무조건 손그림을 그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손그림에서 그 스케치를 다 해놓고, 색깔 설정을 어느 정도 좀 대충, 트레이싱지 같은 걸로 대충이라도 이렇게 칠해보고, 예쁘다 싶으면 이제 그걸 아이패드로 옮겨서 제가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따라서 그려가지고 색칠하는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고, 아주 예전에 한번 그냥 시험 삼아서 색연필 그림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덧대어서 좀 그리는 식으로 해봤는데, 그렇게 하나 아이패드로만 그리나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오히려 좀 덜 깔끔하게 느껴져서 지금은 그냥 거의 아이패드로 그릴 때는 색연필의 느낌이 나게끔 브러쉬 사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피지컬을 바로 저기 디지털로 옮기신 게 아니라 저기 프로크리에이트나 인제 그런 앱에서 지금 작업을 그 브러쉬로 그러니까는 색연필 비슷한 그 브러쉬로 작업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아. 작업하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포토샵에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원본을 보는 것만큼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이제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조금 뭐 비어 있는 부분을 살짝 브러쉬로 이렇게 색칠을 한다거나, 도장 툴 같은 걸로 찍어서 거의 노가다식으로 조금 이렇게 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조금 더 이제 좀 선명해지게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색깔을 좀 맞춰주고 이런 작업들을 보통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 컬러 펜슬이 색깔 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 번 위에다가 덧칠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저기 뭐 아크릴이나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금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수작을 많이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자기님. 자, 지금 아까부터 핑크허니님이 손을 들고 계셨는데 손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 자, 핑크허니님, 다음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손 좀 내리겠습니다. 네. 예자기한 작가님 발표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아기자기님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 기준에서 사람들마다 이제 좋아하는 취향은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 중에는 윙디가 최고가 아닌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아기자기 작가님 앞으로 정말 꽃길만 걸으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응원의 말 하고 싶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질문이 한 개가 있는데, 이건 전부터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KNFT 그 쇼미더 로맨스에 그 출품하신 그 작품 있잖아요. 그 윙디랑 여자 요정, 꽃의 요정인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윙디가 실제로 어떤 모델인지 저는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여장이 실제 모델의 여자친구가 생긴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 아이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시고요. 그냥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옛날에는 같은 저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못 그리겠고 그리는 것마다 다 달랐어요. 근데 이제는 좀 스타일을 저만의 그런 스타일이 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거를 그려도 약간 나쁘게 말하면 그놈이 그놈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살짝 의도한 것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별로 안 그리고 싶은데 이걸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살짝 이 윙디의 냄새가 풍겨지는 또 다른 아이를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라서 이 아이들은 좀 관계가 없는 그냥 별책 부록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그냥 꽃 요정과 나비 요정을 그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꽃과 나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향기가 나고 또 다른 꽃이 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상상했을 때 그냥 요정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거는. 네. 그럼 그 옆에 여자 끝의 요정은 앞으로는 또 다시 볼 수 없는 건가요? 사실은 그거 계획에 있는데 그 아이 말고 다른 꽃의 시리즈로 아이를 그리고 싶어요. 다른 꽃이나 다른 아이들을 요정화 시켜서 그리는 거를 이번에 로맨스 작업을 하면서 재밌었거든요. 사실 작업이. 그래서 다른 요정들로 시리즈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지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계속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핑크허니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기자기님.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기자기님의 그 윈디는 아기자기님의 예쁜 아이의 모습과 그리고 아기자기님이 생각하는 동심과 그리고 색연필이 모여서 어떤 그런 한 캐릭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질문을 아마 이런 질문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윙디를 두고 어떤 책이나 동화책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는 그런 앞으로의 그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자라는 모습 그리고 그 아기자기님의 그 솔직히 그 아들이 아마 그 윙디 아닌가 싶어서 그 아이의 모습을 책으로 만들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책을 만들고 싶지 않은가? 그리고 책을 만들면 윙디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시 하나 만들 것인지 다른 캐릭터를 만들 것인지 조금 궁금한데 아기자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했는데 들으셨어요, 아기자기님? 네, 들렸는데 저 갑자기 이게 안 눌러져가지고 한참 걸리네요. 아, 네네네. 네네네네.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네, 동화책은 사실 예전부터 거의 뭐 몇 달, 아니 몇 달 전부터, 몇 달도 아니고 지난해 끝날 때쯤 12월 달부터 동화책 작업을 사실 사부작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을 하면서 이게 좀 홀딩이 된 상태고, 작업을 그게 왜 홀딩이 됐냐면, 아까 케이지님이 잘 짚어주신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윙디를 넣고 싶은데, 윙디를 넣지 않은 다른 아이디어로 생각이 나는 바람에, 이 아이를 넣고 싶고,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잘 정리를 해서, 이번 해 안에 마무리를 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우선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는 아기자기님 작품을 볼 때마다 항상 어떤 동화책의 그런 느낌을 항상 느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어떤 그 상상 속에 그 정말 현실과는 다른 어떤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상상을 아기자기님은 항상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동화책으로 나오면 정말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마도 아기자기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랑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빨리 그런 예쁜 동화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혹시 아기자기님한테 질문이나 소감 그리고 감상평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마이크 아래에 있습니다. 마이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스피커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올라와 계신 분들 중에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자기님께서요, NFT 시장에 들어와서서 활동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 좀 얼마나 시작을 하신 게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였다고 그러셨죠, 아기자기님? 아기자기님, 들리세요? 지금 연결이 잠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들어오시고 있어요. 네네, 지금 잠깐 튕겨 나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 스페이스에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으니까 스페이스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네, 다시 지금, 아기자기님 들어오시면 제가 스피커를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연결 중이시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기자기야님 프사가 그 냠냠 특집에 이제 은색 카드를 받은 유니크한 캐릭터라서 지금 튕겨나가셨나 보네요. 네, 지금 다시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라오셨네요. 네, 저도 깜짝 네, 놀랐습니다. 갑자기 튕겨 나가셔서. 네. 자, 그래서 제가, 딴 건 아니고 아까 제가 하던 말 중에서 사실은 NFT 시작을 언제 하셨다 그러셨죠?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NFC 시장을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마지막에 그 NFT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면서 꼭 NFT가 앞으로의 그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어떤 수단이나 하나의 그 방법 그리고 그 하나의 툴로서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많은 거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지금 저는 아기자기님의 작품을 보면서 그 디지털로 작품을 만들기에는 조금 더 다른 작가님들보다 좀 많이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 NFT를 디지털화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 손작업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좀 활동을 하신 후에 많이 바뀌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약간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그 아이패드 작업을 제가 가끔씩 하는데 색연필 느낌이 조금은 드러나는 그런 디지털 작업을 같이 가고 색연필은 색연필대로 가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같이 가야지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전 색연필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바뀐 거 말고는 아직까지 뭐 완전히 뭐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건 아직 없고 이제 하면서 좀 뭐 어떻게 바뀔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색연필은 계속 갈 것 같고 디지털 작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외에는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하실 때 그 수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디지털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냥 처음부터 디지털로 작품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수작업을 해서 디지털화를 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서 수작업과 디지털 작품의 그 방법을 어느 정도 비율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비율은 그래도 수작업이 저는 더 크고요.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작업을 좀 겸해서 해야겠다라는 거는 왜 그런 생각을 들었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시라거나 뭐 상품을 제가 굿즈를 조금씩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마플샵에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색연필 하나만으로는 되게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할 때 디지털을 좀 겸해서 하고 그 외에 그냥 이미지로만 할 수 있는 뭐 오픈시에 올리는 거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색연필 작업을 거의 주로 하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그게 많고요. 만약에 뭐 전시를 하더라도 NFT가 아닌 만약에 그냥 일반 일러스트 전시를 한다 치면 프린팅 하는 것들은 디지털 작업으로 갈 수도 있고 피지컬 전시를 할 수 있는 거다 하면 저는 무조건 피지컬로만 가는 식으로 디지털 프린팅 하지 않고 가는 식으로 요렇게 이제 섞어서 하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자기님. 자, 그리고 아롤자이님 또 손을 드셨는데요. 말씀하시죠. 네, 저 아기자기님 전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시를 하게 되면 보통 작품 사이즈가 조금 되잖아요. 뭐 A4 사이즈로 전시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색연필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작품 사이즈가 조금 될 텐데 힘들지는 않으신지 어떻게 작업을 할 예정이신지 이런 거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사용을 하는데 색연필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써보고 이제 안 써봤는데 색을 그냥 색연필이 뭐 24색이면은 24색 이내에서만 색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한정적인 게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물감처럼 섞어서 사용할 수 없나?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안 돼서 48색을 사고 막 이랬는데 컬러를 만들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사이즈 문제는 사실 제가 이렇게 그 큰 그림을 그릴 일이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살면서. 제가 일했던 것들이 거의 디자인 작업을 옛날에 회사 다니는 것도 거의 그랬었고, 수작업이라 해봤자 뭐 노트에 들어가는 그림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A4나 뭐 A4보다 조금 넘치는 그림으로 사실 충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해상도를 좀 높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것들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큰 그림들을 다시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골치가 아프기는 합니다. 이걸 어떻게 큰 그림에서 배경을 색연필로 다 칠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급한 대로 그래서 너무 큰 작업으로 뭔가 전시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네, 디지털 작업을 그때는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일단은 그런 것들은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고 있고, 급한 것들 이제 이후에 제가 시간이 좀 나면 커다란 캔버스나 뭐 어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 색연필로 사이즈를 그려낼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로 큰 사이즈로 그려서 이거를 원래는 스캔을 했었는데 카메라로 좀 이렇게 찍어서 부분적으로 찍어서 합성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색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색깔을 제가 그림을 그린 거를 아까 뭐 이제 좀 보시면 대충 아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한 가지 색깔을 쓰는 식으로 색칠을 하지 않거든요. 되게 많이 섞어서 막 정말 막 하다 보면 색상이 막 어지러울 정도로 막 여러 가지 색깔이 다 나와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노란색을 사용해도 진한 노란색, 뭐 밝은 노란색, 뭐 주황색 섞어서 보통 사용을 하는 편이고 또 그거 말고도 또 이제 힘 조절로도 색깔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동원을 해서 컬러를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롤자이님. 또 한 가지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아기자기님. 제가 알기로는 그 색연필 중에서도 그 워터컬러 색연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이 닿으면 워터컬러처럼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가 있고 또 그 색연필의 그 어떤 그 약간 거친 듯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워터컬러 색연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그런 색연필이 있는데 그런 건 혹시 써보셨나요? 수성 색연필 말하는 거죠. 유성 네, 색연필이랑 수성 색연필. 수성 그 사실 색연필인데 두 개 다, 네. 네, 물에 이렇게 녹는 색연필 말하는 거죠? 네. 네네네. 그게 수성이고, 이제 유성 색연필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사실은 몰라가지고, 제일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몰라서 수성 색연필을 사놨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뭘 좀 잘 안 사는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걸로 좀 오랫동안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성 색연필을 써봤어요. 써봤는데,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사람이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침 튈 수 있잖아요. 그럼 번지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칠했는데.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좀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는 내가 좀 이제 좀 다른 걸 좀 좋은 걸 써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 실력이 조금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고 난 이후부터 유성 색연필 전문가용을 사가지고 이제 썼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냥 지금은 유성 색연필만 쓰고 계시는군요. 네, 수성 색연필 잘 안 씁니다. 아, 저는 색감을 얘기를 하셔서 혹시 수성 색연필을 써서 일단은 아니면은 그냥 수채화죠? 수채화 같은 어떤 그런 밑 작업을 약간의 색깔을 좀 넣은 다음에 그 위에 색연필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색깔이 더 많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좀 더 강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렇게 해보실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 궁금해서요. 저 그거 해봤는데, 만약에 색연필에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수채화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수채화를 밑에 깔고 색칠을 하니까 지저분하게 되더라고요. 그 맑은 느낌을 내려면 수채화를 위주로 하고, 색연필은 정말 그냥 포인트 주는 정도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색연필을 위주로 할 거다. 근데 저의 경우인데 색연필 위주로 할 거다. 저처럼 그러면 수채화는 쓰지 않고 웬만하면 색연필을 쓰고 뭐 만약에 배경을 좀 뭐 다른 걸로 좀 빨리 깔고 싶다 이러면 차라리 그냥 가루로 된 파스텔 같은 거를 조금 사용을 같이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수채화를 다 깔아놓고 색칠을 한다 이러면 되게 탁하고 좀 색깔이 안 예쁘게 나와요. 이 재료에 충분한 그 매력을 표출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재료답게 주인공으로 써주고 부수적인 재료는 정말 포인트만 주는 식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이 색연필 자체에서의 그 종이에 얹어지는 그 부분이 다 얹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약간의 그 공백이 있어서 물론 종이의 그 재질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어떤 공간의 그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약간은 완전하게 탁하게 들어가지가 않은데 거기다 만약에 그 수채화로 먼저 바닥을 칠하면 그걸 다 막아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색깔이 만약에 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아기자기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 색연필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기자기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색연필 작업이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조심조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번지거든요. 그 밑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살짝씩 번지는 것도 있어서 그 하나하나 그 색깔을 칠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나의 몸가짐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기자기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깔끔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아기자기님? 네, 조심해서 숨 안 쉬면서 그래요. 숨도 안 쉬어야 되지만 이 팔도 사실은 이 손바닥 여기 뭐라 그랬죠? 이렇게 뭐 펜슬을 잡거나 그러니까 연필을 잡거나 뭘 잡았을 때 그 손 여기 이 종이에 닿잖아요. 그 부분이 안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닿더라도 그러니까 문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자체도 하나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기자기님이 항상 조심조심 그림을 그리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작품들이 그렇게 조심조심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많이 감상을 더 깊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자기님. 혹시 다른 분 네, 여기 올라오신 분 중에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지금 아기자기님이 여러 가지의 그 작품들을 오늘 여기 이 핀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쁜 작품들 그리고 너무나 포근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지금 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또 특히 가장 이렇게 작가님이 하고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작가님이 어떻게 작품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작품이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질문이 잠깐만요. 쿠카님이 지금 손을 드셨는데요. 쿠카님 말씀하시죠. 아, 네. 아기자기님, 최근에 잠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게러지 밴드로 음악 작업도 조금씩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직접 만드신 음악이 들어가는 작품을 언제쯤 볼 수 있는지, 그걸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코카님, 그건 저와의 비밀인데 왜 여기서 공개하세요? 저 아직 제 음악 만드는 거 아직 한참 공부가 필요해서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좀 요상해가지고 대충 해서 일단 해보자가 잘 없어요. 이게 저가 만족이 좀 어느 정도는 돼야 다른 사람들도 그냥 뭐 나쁘지 않네.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제 만족이 좀 어느 정도 될 때쯤에 좀 길게 만들어질 때쯤에 그때부터는 아주 주구장창 올릴 것 같습니다. 같이. 그럼 그게 언제쯤 될까요, 아기자기님? 그래도 뭐 한 두세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세 달이면 뭐 사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곧 금세 들어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아기자기님도 작품을 하실 때 다른 분들하고 그 콜라보 형식의 작품을 꽤 하셨잖아요.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하고 하셨는데 그 경험도 조금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 지금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콜라보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하기 전에도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제 배경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원래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작업을 뭔가 그림이랑 연결해서 하고 싶다는 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예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콜라보 작업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되고 또 이제 요즘에는 워낙 또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나도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음악을 다 할 수 있다면 그림에서 표현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음악에서 살짝 느낌이라도 내고 또 그게 좀 이렇게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콜라보가 그 동기부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보를 저는 좀 적극 추천을 드리고 제가 하지 못하는 거를 잘하시는 전문가에게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또 잦으면 이게 좀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많게는 2번 이상은 좀 추천하지 않고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고 콜라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만 사실은 콜라보를 했던 거는 제가 음악을 넣고 싶어서 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림 그리시는 분이랑 같이 해보려고 지금 약간 계획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그런 작업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작가님들과 콜라보를 한다는 게 사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특히 작가님들은 자기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그 강한 그 의식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손길이 얹어진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도전을 해보신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서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자기님 그러면은 앞으로도 음악 가장 잘하신다는 그림과 음악 앞으로 그게 잘 혼합된 멋진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요. 아기자기님이 지금 올려주신 여기 핀에다가 저희 여러분들 다 너무 잘 들은 아기자기님의 설명 그리고 오늘 너무나 많은 재밌는 얘기 해주신 아기자기님한테 좋아요, 리트윗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기자기님을 팔로우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팔로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엘프님이 올라오시어 리퀘스트를 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죠. 네, 엘프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아기자기아님이 발표하셔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저는 색연필이 뭔지는 알지만 아무튼 많이 써보지는 않아서 근데 아기자기아님은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게 다 작업이 끝나면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스프레이를 쓰시는 건가요? 뭐 픽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냥 번지지 않게 그리는 겁니다. 그냥 번지지 않게 그래요. 그냥 보관하시는 건가요? 보관은 파일을 다 따로 해가지고 보관해요. 그림마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뭐 조금 더 큰 사이즈 전체 배경을 그린 거냐 안 그린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파일이 종이로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뭐 플라스틱이에요?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종이가 비닐이 안에 다 되어 있는 그런 파일에 겉에는 그냥 뭐 플라스틱이 돼도 되고 종이가 돼도 되고 그거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고 그냥 안에 비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림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덮어져서 이렇게 보관이 되면 그림이 빨리 안 날아갈 것 같아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픽서티브를 써서 뭘 뿌리니까 오래 두면 색깔이 조금 형광기가 돌게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뿌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관을 하고 웬만하면 꺼내지 않고 그 상태로 보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님. 자, 그러면 일단 아기자기님한테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아기자기님 작품에 다시 한 번 더 좋아요 위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팔로우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있으시면 살짝 몰래 지금 팔로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긴 시간 아기자기님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설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작가로서 경험했던 것들을 저희랑 공유를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기자기님의 그 정리의 여왕으로서 등급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진행될 전시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많은 기대 그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아기자기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들 중에서, 밑에 계신 작가님들 중에서 혹시 오늘 뭐 발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홍보나 어떤 공지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저희 마이크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려서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품 발표를 해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마이크 신청해 주시고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일단, 지금 올라와 주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일단은요, 그러면 나소녀님, 우리 가수분 나소녀님 일단은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스페이스를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드린 다음 주에는요, 여러 작가님들의 랜덤으로 올라오셔서 작가님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스페이스에서 작가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편안하게 많은 작가님들이 올라오셔서 작품 소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디스코드에 있는 스페이스 작가 발표 신청에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작품 3개에 대해서 또 소개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소녀님, 오늘도 네, 예, 노래 가능한가요? 네, 네, 자, 그러면 나소녀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스페이스 살짝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도 아기자기님의 발표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좋은 시간 그리고 많은 걸 배우는 그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소녀님의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자, 그럼 오늘 저희 스페이스 78회를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굿나잇.